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대상 아닙니다. 미국의 그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요구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데고 소고기를 30개월 원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원령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에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이제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경북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교육 공동체의 협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자평과 함께 확장과 안착 그리고 전환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살피면서 신속한 복지 대응 체계를 가동했던 사례부터 국제무대에서 경북교육의 협력 모델을 공유한 경험까지 따뜻한 교육, 세계로 향하는 경북교육을 선언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3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주년을 맞으신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기 출발하면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무대가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지역, 세계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우리가 코로나19 3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마치고 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초학력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또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좀 안정화시킬까, 또 선생님의 마음을 안정화시킬까, 부모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할까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많이 예, 듣는데요. 임종식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경상북도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예. 하시면서 다들 되게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저도 경상북도로 이사를 오고 싶을 만큼 예. 교육감님의 이게 혁신적인 정책이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사 오시면 환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3년간의 성과로 무엇보다 공동체 회복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좀 활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자해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명상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 각각 그 상황별 명상 자료를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다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때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만약에 어떤 그 자의를 했거나 이럴 때 그 심정을 다독거리는 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그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해서 이 관심군 또 위험군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아졌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아이들 선생님이 사실 보살피는 게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뭐 그 학폭 예방법이라든지 아동 뭐 학대 이런 쪽에 저촉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이들, 또 도와주는 선생님 짝꿍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례를 받아서 그 일본하고 대만 이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아이를 또 선생님을 격려해주는 차원도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우리도 좀 힘내가지고 맞죠, 네.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가족과의 어떤 이런 캠프나 축제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와, 이게 네. 교육을 넘어서 정말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꼭 필요한 정서적인 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추진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예. 혹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요즘 좀 위축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예.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 뭐 프로그램을 예. 제공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먼저 이제 그 학부모님, 네. 그 아이들 학부모님, 부모님의 행복이 아이들 행복하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 아이들 네, 행복하고, 맞습니다.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그 정신치료나 이런 상담을 병원에 가면 꼭 부모님 함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자녀와의 소통이라든지 자녀와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 것, 이런 쪽에 그 우리가 그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학부모님들이 일일이 거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고 해서. 네. 그래서 그 상담비를 지원했습니다.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네. 그 학부모님도 연수에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나도 우리 아이가 지금 관계가 힘드니까 내가 상담을 좀 받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교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학부모님과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하고, 또 선생님들의 그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서로 존중하자, 따뜻한 교육인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관계도 좀 따뜻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과 학부모님 관계도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방 관계 노력을 많이 했고, 만약에 선생님이 힘들 때는 상담비도 연회 지원하고요. 또 그런 그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긴급 지원단을 투입하고 변호사를 투입해서 초기부터 선생님을 도와드려서 선생님이 그 대응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뒤에 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사제 동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와 선생님까지도 이렇게 예, 예. 프로그램이랑 또 지원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더 나은 예.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예, 더 예. 나은 경상북도 교육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 예, 예. 근데 이뿐만 아니고요. 예. 교육감의 성과 중에 하나로 도전, 꿈 성취 인증 제도도 예, 예,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정말 그 청소년기잖아요, 그죠? 네. 호연지기가 넘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도전이 넘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하고 미련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도전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전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도전하는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장, 학교 단위에서 학교 단위의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도전할 거리를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든다면 뭐 그 봉사활동을 10시간 한다든지 네. 뭐 트레킹을 얼마 한다든지 학교에 따라서는 그 등반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판을 깔아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스스로, 네. 예, 도전해서 성취하는 아이들은 이제 인정서를 주고 또 메달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청 단위가 있습니다. 네. 교육장 인정제. 그다음에 전체 도 단위 이거는 교육감 인정제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체력 한번 도전해볼 학생들 이런 거 아주 아이들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영어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원어민들이 계시니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초등학생 같으면 4개 부스를 통과하면 패스 인정해 줍니다. 네, 네. 예. 이런 또 중학생들은 또 좀 더 어려운 단계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또 이걸 해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도전하십시오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사실은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학부모님으로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또 수업과 평가 관련해서 도전 인정제를 해서 이것이 뭐 큰 하나의 바람으로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바람일 것 같아요. 뭔가 저희 학생들 하면 주입식 교육만 많이 예, 예. 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예, 예. 경상북도 교육청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선생님과 학부모들까지도 예, 예.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예. 참 좋은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성과가 있어요. 교육 격차 해소가 있잖아요. 예, 예. 기초학력, 뭐 특수교육, 다문화,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우리 경북교육 브랜드가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따뜻함 중에는 아이들을 그 똑똑한 사람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고 따뜻한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기 출세만 일이 지향하는 그런 그 인재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웃도 알고 나라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자는 그런 생각인데 그 외에도 이제 그 좀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학생들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선진국이고 선진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지표가 사실은 그죠. 그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회가 선진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그 아이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3단계로 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그 전담 교사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아이들 이제 네. 지도를 해주고 또 우리가 지역 단계에서는 거점 학력 그 거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 코칭단 이분들을 모집해서 또는 퇴직 교원도 계시고 뭐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개별 지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교육청 단위에서도 뭐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그래서 아이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권이다 기초학력은 네. 그런 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수교육 쪽은 우리 경북이 또 역시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앞장서 가고 계시죠. 그거는 뭐 다른 쪽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 장애 학생을 가진 부모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 전국의 그 특수교육 정책들을 살피고 경북에 이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치료비 매달 지원하는데 전국의 최고 수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이 2명 이상인 그런 가정은 더 힘들잖아요. 네. 그 별도로 또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국은 우리가 특수교육의 목표는 자립을 하는 데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네네. 쉽진 않지만 자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1층에 있는 카페도 우리 특수학교, 영명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 커피도 빼고 서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꿈담체라고 해서 기숙형으로 아이들이 한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자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시장도 보고 오고 요리도 하고 네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직접 아이들을 그 취업시킵니다. 오늘림 같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는 앙상블인데 아이들 중에는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우리가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데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실은 일반 오케스트라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기능은 있어도 네. 컨디션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창단해서 우리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인데 앞으로 9명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인데 아주 좋아해요. 연주를 실력이 있으니까 네. 연주를 좋아하고 또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그 활동 그리고 그 장애 학생들을 이 자격증을 딸 때 취업을 위한 자격증 딸 때 이 자격증 따는 것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뭐 지자체나 우리나라 다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산불 경우처럼 갑자기 어려워지는 아이들 또 부모님이 갑자기 파산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긴급복지 119라 해서 바로 투입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걸 도와주고 우리 경북교육 장학회에서도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예. 모든 아이들이 교육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어두운 곳까지 살피시는 교육관님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관님 마지막으로 성과 중에 학교 기능 확장을 통해서 교육 정주 생태계를 구축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좀 지금 아직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워낙 지금 그 우리 전국적으로 저출생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형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과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형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경북의 경우에는 저출생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 맞죠, 네. 예,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직장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일자리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교육 때문에 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경우에는 타시도에서 유학을 많이 옵니다. 네. 한 해 보통 1,500명, 1,600명 정도 이렇게 입학생 2만 명 중에 1,600명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나가는 아이들은 한 370명 정도인데 들어오는 아이들은 1,6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혹시라도 교육 때문에 나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정주학교란 건 이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경북에 정주하도록 만들자. 네. 이런 목표로 이제 추진하는데 우리 타시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재작년부터는 그 해외 우수 유학생까지 네. 앞으로 워낙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우리가 결국은 이민 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반을 교육에서부터 닦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유학생들도 제가 그때 촬영을 갔어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경북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육관님 이제 경북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확장, 안착, 전환 이 세 가지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와 전략이 있을까요? 예, 확장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라는 게 울타리 안에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함께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죠?
선진국이 되고 선진교육이 되었으면 선진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우리 다 쓴 컴퓨터를 손을 봐가지고 교육용으로 보내고 4개 나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선생님들 초청해서 우리 앞서 있는 그런 정보와 교육 나누기도 하고 또 우수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해외 취업도 하고 이래서 이제는 세계로 확장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교육이 또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의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게 이제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안착이란 것은 이제 정주학교처럼 시작하는 것들 알뜰하게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전환이란 것은 이제 미래 사회로 간다는 얘기죠. 네. 주로 이제 AI 쪽이 되는데 AI 우리가 체험 센터도 지금 의성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는데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공문 뭐 줄이자 이런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교육으로 확장해 나가는 아이들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장도 그런 걸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경북 교육도 전국에서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의 경북 교육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님. 예,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K-에듀 엑스포가 예, 있잖아요. 예, 2025 에이펙 정상회의와도 연계된 국제 예, 예, 행사인데요.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니 참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 에이펙 정상회담의 부대 행사로 그 외교부, 교육부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테고 또 우리 또 다른 타시도에서도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경북 교육의 어떤 방향이나 또 우리 전남하고 지난해 전남에서는 대대적인 지난해 글로컬 박람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전남에서 우리와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이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도 공동 주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판을 깔고 전남하고 같이 이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교육도 함께 알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경상북도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학생들 학부모님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이 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적의 배경에는 바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학부모님의 그 교육열, 그죠? 배를 우리가 줄이면서도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예,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보수가 없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이런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역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은 교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왜 교육비는 뭐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교육이 옛날 교육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분필하고 그죠? 칠판 가지고 주입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정말 전자칠판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 태블릿도 있어야 되고 또 국제 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최고의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 교육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더욱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종식 교육관님 만나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 고성에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통일 현장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를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남과 북, 강원도에는 이름이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 끝자락, 고성에 위치한 통일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6.25 전쟁 당시 이 지역은 동해안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특히 351 고지는 수십 차례나 주인이 바뀌며 피해 고지라 불릴 만큼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저 산이 351 고지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에서 함포 사격과 무수탕 전투기의 폭격에 의해서 5m가 깎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56m가 5m가 깎이니까 351m가 돼서 351 고지라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38선은 강원도를 가로질렀습니다. 6.25 전쟁이 멈춘 뒤에는 군사 분계선으로 고성 역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남쪽 고성에는 최초의 통일전망대가 세워졌고 그 후 2018년 지금의 고성 통일전망타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의 거리는 불과 16km, 해금강과 그 주변의 섬들, 만물상 그리고 구선봉까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면 보시면은 쌍혹 낙타등처럼 생긴 바위산이 있죠. 예, 일단 일명 낙타봉. 9구자 신선선자를 써서 구선봉이 되겠습니다. 바다를 보실래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금강산이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고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이 되겠습니다. 고성에는 과거 남과 북이 함께 걸었던 길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 삼척에서 안병까지 달렸던 동해 북부선 열차. 전쟁으로 끊긴 철길을 남과 북이 함께 복원해 금강산과 제진 구간을 시범 운행한 적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이어지는 국도 7호선의 남북 연결 지점은 바로 고성인데요. 이 길을 따라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으로 향했고 수십 년 만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과 눈부신 해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 냉정과 갈등의 아픔이 평화와 화합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